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나요?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일 때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등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함께 울고 웃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죠. 그리고 내가 힘들어 쓰러졌을 때 정작 그 사람은 단 한 통의 연락조차 없을 때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내 옆에 있지 않았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처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봤더라면 그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다 그런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진짜 얼굴 숨겨진 본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결정적인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달콤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방금 제가 읊어드린 이 독백이 혹시 당신의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후벼 파지는 않았습니까? 안녕하세요. 한 세기를 오롯이 걸어내고 이제는 저물어가는 노을 앞에서 당신의 두 손을 맞잡아 줄 김영석 교수입니다. 100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을 살아보니 참으로 덧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또 참으로 질긴 것이 사람의 인연이더군요. 젊은 날엔 저 역시 수많은 사람의 달콤한 혀에 속아 밤잠을 설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의 차가운 뒷모습에 가슴을 치며 통곡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 이의 검은 속내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지요. 하지만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리석어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토록 교묘하게 자신의 탁한 기운을 가릴 줄 아는 슬픈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고유한 파동, 즉 운기가 흐릅니다.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선한 미소를 지어 보여도 그 사람의 영혼 밑바닥에 흐르는 탁하고 어두운 에너지는 결코 영원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을날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듯 봄날 얼음이 녹아내리듯 아주 사소하고 찰나의 순간에 그들의 진짜 주파수가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방금 전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결정적인 5가지 신호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순히 얄팍한 인간관계의 처세술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의 지혜를 담아 그 5가지의 틀마저 뛰어넘어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는 더 깊고 근원적인 7가지의 통찰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낡고 병든 인연들을 쳐내는 빼기의 미학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홀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우리 노년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라는 텅 빈 공포를 나 스스로 우뚝 서서 빛을 발하는 고독한 황홀경으로 바꾸어내야만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탁한 기운의 사람들을 단박에 구별해내는 그 깊고도 오묘한 지혜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몸에 두르는 옷차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옷이 날개라고들 말합니다. 겉모습을 꾸미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하지요.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인간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육신을 감싸는 제2의 피부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주파수입니다. 우주 만물에 흐르는 운기와 생기선치는 바로 이 옷차림에서부터 피어나고 또 사그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앞을 피하고 아무 옷이나 훌쩍 걸치고 나서는 벗들이 참 많습니다. 이 늙은 나이에 꾸며서 무엇하나 그저 몸 편하고 남들 눈에 안 띄면 그만이지 하시며 목이 심하게 늘어난 셔츠나 며칠째 입어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 얼룩이 묻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낡은 외투를 고집합니다. 아, 나의 늙은 벗들이여. 이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시들게 하는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낡고 탁한 옷, 세탁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옷은 단순히 경제적인 궁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기를 갉아먹고 탁한 음기를 불러들이는 덫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의 곁에 어찌 맑고 복된 운기가 머물겠습니까? 이런 옷차림을 한 사람의 내면은 필시 우울과 무기력 그리고 삶에 대한 체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곁에 두면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만 탁하게 물들 뿐입니다. 반대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이나 온몸을 상표로 휘감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붉고 노란 원색의 옷들, 번쩍이는 장신구들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지독한 내면의 결핍이자 뼈저린 외로움입니다. 텅 빈 속을 감추기 위해 겉을 한껏 부풀리는 것입니다. 나를 좀 보아주시오. 나 아직 이렇게 건재하오. 라고 소리치는 애처로운 영혼의 아우성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 목이 말라있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늘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그저 들러리로 소비할지도 모릅니다. 늘 무채색과 칙칙한 검은색 옷만 고집하는 사람의 심연은 또 어떨까요? 물론 단정함을 위함일 수도 있겠으나 상황과 계절을 불문하고 늘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는 자들은 세상에 대한 방어벽을 높게 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상처받기를 극도로 두려워하여 먼저 남을 불신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이들의 차갑고 닫힌 기운은 주변 사람의 마음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진정한 노년의 멋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빼기의 미학에 있습니다. 젊은 날의 과시욕도 타인의 시선을 향한 집착도 모두 덜어낸 고요한 자리, 그 자리에 남은 정갈하고 단정한 옷 한 벌이 진짜 품격을 만듭니다. 비싸고 화려한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입고 자신의 몸에 맞는 단정한 차림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시간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입은 옷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옷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맑고 고요한지 아니면 탁하고 어수선한지 온몸의 감각으로 느껴보십시오. 낡고 더러운 옷으로 생기를 잃은 자, 화려한 껍데기로 결핍을 감춘 자를 곁에 두지 마십시오. 옷차림은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이자 가장 정확한 운기의 신호입니다.
옷차림이 우리의 겉모습을 감싸는 기운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뱉어내는 말버릇은 영혼의 숨결이자 밖으로 뿜어내는 운기의 가장 강력한 실체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옛 성현들이 왜 그토록 입조심을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리의 파동이 되어 우주를 떠돌다가 결국 나의 운명과 업보가 되어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말을 하면 내 주변에 맑은 사람들이 모이고 도끼를 품은 말을 뱉으면 내 영혼부터 썩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리 깊이 감추려 해도 그가 평생 습관처럼 써온 말버릇 앞에서는 발가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황혼역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도끼를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자는 남의 말을 함부로 끊어먹는 사람입니다. 대화란 마음과 마음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신성한 교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알아. 잠깐만 내 말 먼저 들어봐 하며 싹둑싹둑 흐름을 자르는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요.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급함이나 무례함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남의 말을 끊는 행위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지배욕이자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오만의 표출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이상하게 기가 빨리고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생기를 그들에게 착취당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자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가짜 겸손으로 영혼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아이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운이 좋았지 뭐 하면서도 은근슬쩍 자식 자랑, 돈 자랑, 인맥 자랑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허리를 숙이는 척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나를 더 칭찬해다오, 나를 더 우러러 보아다오라는 지독한 인정투쟁으로 번들거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겸손을 가장한 오만이라고 부릅니다. 진정으로 꽉 찬 벼 이삭은 바람에 요란하게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내면이 텅 비고 불안한 사람일수록 남들의 칭찬이라는 값싼 동아줄에 매달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발버둥 칩니다. 이들의 가짜 겸손 뒤에는 끔찍한 허영심과 이기주의가 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조명받지 못하는 순간 언제든 당신을 깎아내려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차가운 본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말이 적고 고요합니다. 남을 깎아내리지도 자신을 지켜 세우지도 않으며 그저 담담히 상대의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이미 굳건히 알고 있기에 밖에서 불어오는 칭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늙은 벗들이여 명심하십시오. 말버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온 그 사람의 업보이자 성품의 지문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에너지만을 채우려는 탁한 언어의 소유자들을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빼기의 미학은 내 옷장에 낡은 옷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내 귀를 더럽히는 탁한 인연을 끊어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입버릇이 흉한 자를 곁에 두는 것은 내 운기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독사를 기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옷차림과 말버릇으로 그 사람의 겉과 속을 살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직시할 차례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장 숨김없이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영혼의 창, 바로 시선과 눈빛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거나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입으로는 꿀처럼 달콤한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을 건네는데 이상하게도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텅 비어있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보다 앞서 우리의 직관과 뇌가 그 사람의 거짓된 파동을 0.1초 만에 감지해낸 것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번지르르하게 꾸밀 수 있고 행동은 훈련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은 우주와 영혼이 맞닿아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에 눈을 이리저리 피하거나 아래로 내리깔며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수줍음이 아니라 내면에 감추어둔 죄책감이나 거짓 탁한 욕망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영혼의 도피입니다. 반대로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당신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시선을 무기처럼 쓰는 자도 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는 상대를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폭력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이 군림해야 할 사냥감으로 여기는 무서운 본성을 지녔습니다. 입만 웃고 있을 뿐 눈가에는 어떠한 생기도 돌지 않는 이른바 가짜 미소를 짓는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의 철저히 계산된 친절 뒤에는 언제든 당신의 등을 찌를 수 있는 날 선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껍데기를 단숨에 벗겨내고 인간의 밑바닥을 가장 잔인하게 보여주는 시험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권력입니다. 평범할 때는 마냥 착하고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아주 작은 완장 하나를 차거나 손에 쥐꼬리만 한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본 적이 있으시죠? 동네 친목 모임의 장을 맡거나 식당 종업원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폭발하듯 드러납니다.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그 사람의 내면에 원래부터 도사리고 있던 오만함과 천박함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가장 투명하고도 잔인한 거울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굽실거리며 선량한 척을 하다가 아주 작은 고난이라도 생기자마자 타인을 억누르고 안하무인으로 구는 사람, 이들은 평생을 열등감 속에서 타인을 짓밟을 기회만 엿보며 살아온 불쌍하고도 위험한 영혼들입니다. 작은 권력 앞에서도 이토록 흉측하게 변하는 자가 만약 더 큰 이권 앞에서 당신을 배신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과연 망설이겠습니까? 나의 늙은 벗들이여, 눈빛이 탁하고 작은 권력에 취해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자를 당장 곁에서 끊어내십시오. 빼기의 미학은 이런 썩은 인연들을 자비 없이 도려내는 결단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빈자리에 찾아올 서늘한 고독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끼와 탁한 기운을 덜어낸 바로 그 빈자리에 진정으로 맑고 기품 있는 우주의 생기가 깃들기 시작할 테니까요. 나의 오래된 벗들이요.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과 말버릇, 눈빛을 깊이 들여다보고 권력 앞에서 드러나는 본성을 알아채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내가 우위에 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나의 남은 생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결단, 바로 관계의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 하고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라 부추깁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많아야 하고 모임이 많아야 노년이 외롭지 않고 성공한 인생이라며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아득한 강물을 건너온 저 김영석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좀먹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노년의 삶이란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 넣는 더하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을 하나 둘 내려놓고 내 삶에 엉겨붙은 탁한 기운을 비워내는 빼기의 미양매혹을 실천해야 하는 가장 숭고한 계절입니다. 늙은 나무가 매서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마른 잎을 털어내고 생명력을 굵은 뿌리로 모으듯 우리 역시 남은 생기를 갉아먹는 병든 인연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참으로 많은 벗들이 외로움이라는 텅 빈 유령이 두려워 이 빼기의 톱질을 주저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내 모습이 처량해 보일까봐 주말 내내 한 번도 울리지 않는 전화기가 서글퍼서 차라리 내게 상처를 주더라도 누군가 내 옆에 자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끊는 사람, 은근히 나를 깎아내려 얄팍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나를 그저 자기 외로움을 달래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악연에 매달립니다. 아, 나의 늙은 벗들이여, 제발 스스로를 이토록 가엾은 구석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자들과 억지로 어울리며 피곤한 억지 웃음을 짓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맑았던 운기는 진흙탕처럼 탁해지고 영혼의 수명은 무참히 깎여나갑니다. 외로움을 잠시 피하려다가 오히려 내 숨통을 조이는 지독한 독약을 스스로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진정한 삶의 평화는 나를 갉아먹는 거짓된 관계들을 미련 없이 끊어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홀로 남겨지는 것을 형벌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덧없음과 본질을 꿰뚫어 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경지를 고독한 황홀경이라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옷을 차려입지 않아도 되는 시간, 남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출 필요 없이 온전히 내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그 고요하고 눈부신 시간, 창가에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의 온기를 느끼고 차가운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만히 바라보며 우주의 섭리와 호흡을 맞추는 이 충만한 고독, 이 짙은 고독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갈 용기를 가진 자만이 비로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에게 상처받고 이용당하면서도 그 곁에 머무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비겁한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 노년의 시간은 저무는 노을빛처럼 짧고도 황금보다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당신의 영혼을 탁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내어주기엔 우리의 남은 생이 너무도 눈부십니다. 탁하고 무례한 사람 10명과 북적이며 길을 뺏기느니 차라리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 홀로 고독의 황홀경 속에서 맑은 차 한 잔을 음미하는 노년이 1000번 만번 품격 있는 법입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의 연락처를 지우십시오. 억지로 참석해 소갈이하던 모임에서 당장 빠져나오십시오. 비워야만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썩은 인연을 남김없이 도려낸 그 고요한 빈자리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길 맑고 깨끗한 생기가 봄바람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오랜 벗들이여, 내 영혼을 갉아먹는 탁하고 썩은 인연들을 모두 끊어내고 남은 그 고독하고 눈부신 자리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뿜어내는 맑고 단단한 기운, 세속의 말로 표현하자면 진정한 귀티 품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치장하여 번쩍이는 것을 귀티라 착각하곤 합니다.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비싼 외제차에서 내리면 자신의 영혼마저 고귀해진다고 믿지요. 하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의 파도를 넘어온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텅 빈 속을 감추려는 얄팍한 부티일 뿐입니다. 부티는 돈만 있다면 누구나 흉내낼 수 있지만 진짜 귀티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귀티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정성껏 닦아온 사람의 태도, 육신, 그리고 시간 속에서만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배어나오는 영혼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귀티는 화려한 이목구비나 비싼 옷차림이 아니라 당신의 육신이 머무는 꼿꼿한 태도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옵니다. 값비싼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그저 말없이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앉아있는 뒷모습 하나만으로도 묵직한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란한 치장을 하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대지를 내딛는 발걸음에 단단한 힘과 여유가 실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늙어간다고 하여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웅크리지 마십시오.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는가라며 근육이 빠져나가고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내 영혼이 머무는 신성한 집을 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운기는 단단하게 중심이 잡힌 몸을 타고 유유히 흐릅니다. 비싼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부자리를 개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걷는 그 정갈한 몸가짐입니다. 내 몸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고 그 고요한 율동 속에서 세상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피어납니다. 또한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결코 시간에 쫓기며 허둥대지 않습니다. 약속 장소에 헐레벌떡 뛰어와 차가 막혔다, 정신이 없다며 호들갑을 떠는 사람에게서 어찌 깊은 귀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바쁘고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언제나 무언가에 쫓기는 불안하고 빈곤한 영혼들입니다. 이제 당신이 시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여 가만히 숨을 고르고 내면의 고요를 다스리는 15분의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그 짧고도 조용한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번잡한 세상을 향해 굳건한 밭을 내리는 고독한 황홀경의 첫걸음입니다. 조급함은 탁한 기운을 부르고 여유는 맑은 생기를 품습니다. 타인의 말에 조급하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줄 수 있는 여유. 대화 중 침묵이 흐르는 순간을 결코 어색해하지 않고 그 고요마저 넉넉한 미소로 안아줄 수 있는 단단함. 이 모든 것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돈이 없어도 참으로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파여도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나의 남은 삶을 타인과 비교하며 갉아먹지 않고 오직 나만의 속도로 내 육신과 시간을 정성껏 가꾸어 나가는 사람. 불필요한 것들을 드러내는 빼기의 미학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구번등과 거친 손마디에서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고귀하고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거친 풍파를 견디며 묵묵히 걸어온 당신만이 뿜어낼 수 있는 진짜 귀티이며 우주와 맞닿은 맑고 영롱한 운기입니다.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길고도 깊었던 우리의 여정이
어느덧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옷차림에 묻어난 운기를 살피고 말버릇이 짖는 업보를 꿰뚫으며 시선과 권력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맨 얼굴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썩은 인연을 도려낸 그 고요한 자리에 시간과 육신을 닦아내는 나만의 고귀한 귀티를 채워 넣는 법을 나누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100년의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온 이 늙은 철학자가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남기고 싶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눈부신 자존수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벗들이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사람을 가려 만나고 내 기운을 탁하게 하는 인연들을 다 쳐내고 나면 결국 노년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홀로 남는 것은 너무도 쓸쓸하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들에게 온화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타인에게 얽매여 내 영혼의 생기를 다치게 하는 거짓된 관계보다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우주와 독대하는 그 고독이 100번 1000번 더 눈부시다고 말입니다. 고독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세상의 잡음과 탁한 기운으로부터 내 맑은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벽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곁에 두는 사람은 남의 시선과 평가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 없이 가짜 인연을 쳐내는 빼기의 미학을 완성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성벽 안에서 홀로 고요히 차를 우려 마시고 창밖으로 지는 붉은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며 우주의 호흡을 느끼는 시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내 내면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그 찬란한 자유,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고독한 황홀경의 진짜 모습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정으로 타인을 깊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독의 황홀경을 즐길 줄 아는 사람뿐입니다. 홀로 우뚝 서서 인생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만이 비틀거리는 타인에게 기꺼이 따뜻한 어깨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존중하여 내면이 맑은 생기로 가득 차오를 때 비로소 그 에너지가 밖으로 은은하게 흘러넘쳐 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진정한 귀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늙은 벗들이여, 이제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외로움이라는 헛된 유령에 쫓겨 당신의 남은 생기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의 징조를 가려내는 안목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방패입니다.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는 겨울나무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당신 존재의 뿌리만을 깊고 단단하게 내리십시오. 오늘 저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가슴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지 그 귀한 깨달음과 삶의 지혜를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적어내려간 담담한 글귀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에게 상처받아 어둠 속에서 눈물 짓는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위로와 삶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길고도 묵직한 지혜 여정에 기꺼이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더없이 맑고 단단하고 고독하고도 황홀하기를 저 김영석이 온 마음을 다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